어제 저는 제 아들을 안았습니다. 51년 만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살배기 아기를 5분 동안 눈 돌린 사이에 잃어버리고 그 아이를 54살 어른이 되어서 다시 만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제 손에는 아직도 그 아이의 온기가 남아 있어요. 아니, 이제는 아이가 아니죠. 54살 어엿한 중년 남자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사람을 꼭 안았을 때, 그때 그 생선 비린내 나는 대야 속에서 웃던 2살배기 진수의 촉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서울 청량리 시장에서 51년간 같은 자리를 지킨 생선 장사 할머니가 아들을 찾았다는 게. 그런데 더 믿기 힘든 건요. 그 아들이 51년 동안 이 시장에서 겨우 500m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동네에요. 같은 청량리에. 제가 매일 아침 생선을 손질하며 진수야 오늘도 엄마 여기 있어. 돌아와라 기도할 때. 그 아들은 500m 떨어진 만두 가게에서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51년 동안. 어쩌면 우리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시장 상인들끼리 눈 마주쳤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왜 51년이나 걸렸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다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이건 1970년대를 살았던 대한민국 여자들의 이야기고, 아들 낳으라는 압박에 미쳐버린 한 여자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세 가족의 50년 비극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희, 올해 78입니다. 자, 그럼 5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3년 7월 15일 새벽. 그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딸랑딸랑딸랑. 값싼 자명종 소리에 새벽 3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여름이라 창문을 열어놔도 숨이 막힐 것 같은 후텁지근한 공기였어요. 우리 집은 청량리 달동네 반지하 단칸방이었거든요. 옆에서는 남편 기철이가 코를 골고 저 구석 요 위에서는 2살배기 진수가 배를 까고 자고 있었어요. 천천히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도 없는 부엌 개수대에서요. 수돗물이 차가워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게 매일 아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심조심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이랑 진수 깰까 봐요. 어젯밤에 미리 싸둔 김밥을 보자기에 싸서 바구니에 넣고요.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가 다 되어 가더라고요. 서둘러야 했어요. 늦으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좋은 생선 다 떼어 가거든요. 현관문을 열 때 삐걱 소리가 났어요. 기름칠을 해도 금방 또 삐걱거렸어요. 이 집이 워낙 오래된 집이라서. 뒤돌아보니 진수가 뒤척이며 엄마 하고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깰까 봐요. 제가 진수야, 엄마 금방 올게. 자고 있어. 그렇게 속삭이고는 살금살금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노량진으로 향했어요. 112번 버스 첫 차를 탔어요. 차 안에는 저 같은 장사꾼들밖에 없었어요. 다들 피곤한 얼굴로 꾸벅꾸벅 졸다가 종점에서 우르르 내렸죠. 노량진 수산시장에 도착하니 시계가 4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시장은 환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횟감 장사하는 아저씨들이 여기저기서 소리쳤어요. 광어가 좋다고 우럭은 자기네 걸 가져가야 신선하다고요. 익숙한 얼굴들이었어요. 매일 오니까요. 저는 그날도 늘 거래하는 아저씨한테 가서
광어 2마리, 우럭 5마리, 참치 1손, 고등어 10마리를 떼어왔어요. 돈은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외상이죠. 다 팔면 저녁에 다시 와서 정산하고요. 무거운 생선 상자를 머리에 이고 다시 버스 타고 청량리로 돌아왔어요. 목덜미가 뻐근하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익숙한 무게였어요. 청량리 시장에 도착하니 5시 반쯤 됐더라고요. 제 자리는 3번 통로 안쪽이었어요. 벽에 기대서 좌판 깔 수 있는 자리거든요. 햇볕도 안 들어서 생선이 덜 상하고요. 좌판 깔고 생선 얼음 위에 올려놓고 가격표 붙이고 이 모든 게 30분이면 끝났어요. 10년을 했으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집으로 뛰어갔어요. 진수 때문에요. 집에 도착하니 6시 조금 넘었더라고요.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니 진수가 깨서 울고 있었어요. 으앙, 엄마, 엄마 하면서요. 남편이 어르고 있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수는 엄마 아니면 안 달래지거든요. 제가 왔어, 왔어. 엄마 왔어. 그러면서 안아 올리니까 금방 그쳤어요. 얼굴이 눈물 콧물 범벅인데 그래도 웃었어요. 배고프지? 엄마가 밥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 진수 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성동구 어디 공장에 다니는데 7시까지 들어가야 했거든요. 남편이 그래도 진수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지만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빨리 가라고 지각하면 또 혼난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미안한 얼굴로 문을 나섰어요. 저는 진수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씻기고 그러면 7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진수를 업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제 등에서 진수가 엄마 좋아 그러면서 제 목을 꼭 껴안았어요. 아, 그 감촉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고 따뜻한 팔이 제 목을 감싸는 느낌. 땀에 젖어서 조금 끈적끈적한데 그게 싫지가 않았어요. 시장에 도착해서 진수를 파란색 고무 대야에 앉혔어요. 이게 진수 자리였어요. 대야에 방석 깔아놓고 장난감 몇 개 넣어주고요. 제가 진수야, 여기서 놀아. 엄마 일하는 동안. 응. 그러니까 진수가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2살인데 참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장사가 시작됐어요. 8시쯤부터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청껏 외쳤어요. 생선 사세요. 오늘 노량진에서 금방 떼어온 신선한 생선이요. 아침 일찍 오는 손님들은 주부들이었어요. 시장 구경 나온 아줌마들이요. 한 아줌마가 다가와서 광어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제가 한 마리에 150원이라고 하니까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아이고 사장님, 이거 진짜 싱싱해요. 회 떠가세요. 그렇게 손님 받으면서 틈틈이 진수를 쳐다봤어요. 진수는 대야에서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가끔 엄마 하고 부르면 제가 응, 엄마 여기 있어. 대답해주고요. 점심때가 가까워지면 손님이 많아졌어요. 주말이니까 더 붐볐죠. 그리고 오후 2시쯤 됐을 거예요. 지금도 그 순간을 프레임 하나하나 기억해요. 슬로우 모션처럼요. 광어 한 마리 손질하고 있었어요. 칼로 지느러미 자르고 내장 빼내고 손님이 빨리빨리 해달라고 재촉했어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옆에서 다른 손님이 우럭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광어에서 우럭으로. 제가 한 마리에 200원이라고 했죠. 손님이 너무 비싸다고 할인 안 되냐고 물었어요. 제가 180원이 최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흥정하고 우럭 포장하고 돈 받고. 그게 얼마나 걸렸을까요? 3분, 5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손님한테 우럭 건네주고 돌아섰을 때 대야가 비어 있었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파란 고무 대야만 덩그러니 있고 진수가 없었어요. 진수야? 작게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진수야? 조금 크게. 여전히 없었어요. 진수야, 소리쳤어요. 손에 쥔 생선칼을 떨어뜨렸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주변 상인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시장을 뛰어다녔어요. 진수야, 진수야, 우리 진수 못 봤어요? 그렇게 소리치면서요. 3번 통로, 4번 통로, 5번 통로. 온 시장을 누볐어요. 떡집, 채소가게, 정육점, 옷가게. 가게마다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2살짜리 남자예요. 파란색 멜빵 바지 입고 노란 티셔츠 입었어요.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대요. 한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뭐 작은 애가 울면서 지나가던데 그게 제 아들이었냐고요. 제가 어디로 갔냐고 다급하게 물었어요. 그 아줌마도 잘 모르겠대요. 저쪽 아니면 저쪽 방향도 제대로 기억 못 하더라고요. 시장 밖으로 나갔어요. 큰 길, 골목, 공터, 다리 밑. 진수야, 목이 터져라 불러댔어요. 그러다가 오후 3시쯤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관한테 2살짜리 아들이 실종됐다고 1시간 전쯤 청량리 시장에서 없어졌다고 말했어요. 경찰관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종이에 뭘 적으면서 물었어요. 얼마나 기다렸냐고요. 아이들이 잠깐 숨었다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제가 소리쳤어요. 아니라고. 진수는 그런 애가 아니라고. 혼자서 어디 가는 애가 아니라고. 경찰관이 일단 24시간 기다려보래요. 그래도 안 나타나면 본격적으로 수색하겠대요. 24시간이요? 24시간 동안 제 2살배기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배고프지 않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엄마 찾으면서 울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고 나서 남편한테 연락했어요. 공중전화로요. 10원짜리 동전 여러 개 넣어가면서 공장으로 전화했어요. 전화 받은 사람한테 이기철 씨 부인인데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한참 기다렸어요. 조화기 너머로 공장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들렸어요.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렸을 때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제가 말했어요. 여보, 진수가 없어졌어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수가 없다고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잠깐 사이에 없어졌다고요. 남편이 경찰 신고했냐고 물었어요. 했는데 24시간 기다려보래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남편이 지금 간다고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조퇴하고 뛰어왔어요. 땀범벅이 돼서요.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찾아다녔어요. 남편은 청량리역 쪽으로, 저는 시장 안쪽으로.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가로등이 켜지고
진수는 어두운 거 무서워했어요. 불 끄면 울었거든요. 지금 어디선가 혼자 어둠 속에 있을 생각을 하니 미칠 것 같았어요.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왔어요. 찾지 못했어요. 방에 들어서니 진수 장난감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아침에 진수가 가지고 놀던 거요.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진수 옷을 안았어요. 어제 빨아놓은 작은 티셔츠요. 진수 냄새가 났어요. 아기 비누 냄새, 땀 냄새, 우유 냄새가 섞인.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하지만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제가 한눈 판 것 때문이라고. 남편이 제 잘못 아니라고 누가 알았겠냐고 그랬어요. 하지만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생선칼 잡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장사 나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엄마면서. 다음 날 아침. 잠을 잤나요? 모르겠어요. 눈을 뜨니 아침이었어요. 아, 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진수 없는 게 꿈이고, 일어나면 진수가 제 옆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빈 요만 있었어요. 남편이 벌써 나갔나 봐요. 경찰서 간다고 했었나.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시장에 가야 하나? 장사를 해야 하나? 아니, 어떻게 장사를 해요? 아들도 없는데. 하지만 안 가면 안 됐어요. 돈을 벌어야 진수 찾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까 옆 가게 떡집 영자 언니가 달려왔어요. 영자 언니가 어떡하냐고, 진수는 찾았냐고 물었어요. 제가 못 찾았다고, 경찰은 찾고 있다는데 별 소용없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영자 언니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자기가 어제 이상한 걸 봤다고요. 제가 뭐냐고, 뭔데요. 제발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영자 언니가 입술을 깨물더니 말했어요. 어제 오후쯤 저기 골목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슬쩍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애를 안고 급하게 걸어가더래요. 근데 그게 진수였는지는 모르겠대요. 멀리서 봐서요. 제가 물었어요. 그 아줌마 어떻게 생겼냐고요. 영자 언니도 잘 모르겠대요. 평범하게 생겼대요. 나이는 한 20대 후반쯤.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이었고. 단서 같지도 않은 단서였어요. 하지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장 같은 자리에서 생선 팔고. 하지만 제 눈은 항상 지나가는 사람들을 살폈어요. 혹시 진수를 안고 가는 사람은 없나? 혹시 진수 같은 아이는 없나? 밤에 잠들면 꿈을 꿨어요. 진수가 엄마 하고 부르는 꿈. 대야에서 웃고 있는 꿈. 제 등에서 엄마 좋아하는 꿈. 그러다 깨면 빈 방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일주일, 한 달, 석 달, 1년. 경찰도 수색을 포기했어요. 사건이 너무 많대요. 증거도 없대요. 남편도 점점 지쳐갔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술 마시지 말라고, 진수 찾아야 한다고, 그래도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포기하자고. 진수는 이미 멀리 갔을 거라고. 제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포기하냐고. 진수가 우리 아들인데.
남편이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당신은 진수 엄마이기 전에 내 아내였다고. 이제 우리 인생도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전 못 그랬어요. 진수가 돌아올 때까지는요. 그리고 2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술로 간을 망가뜨렸거든요. 간경화였어요.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진수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잘못이 아니라고. 제 잘못이라고. 남편이 눈을 감았어요. 그렇게 혼자가 됐어요. 30살의 과부가 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수가 돌아오면 아빠가 없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살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량진 가고 생선 떼어오고 장사하고 그러다 밤 10시에 집에 들어와서 쓰러지듯 자고 그게 제 하루였어요. 10년, 20년, 30년. 사람들이 물었어요. 순희 씨, 이제 그만 잊고 사세요. 진수는 이제 어른 다 됐을 거예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순희 씨도 재혼하고 새 인생 사세요. 하지만 전 못 그랬어요. 우리 진수가 엄마를 찾아올 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떡해요? 진수가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지켰어요. 청량리 시장 3번 통로, 그 자리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50년을 지켰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1973년, 1974년, 1975년.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1973년 7월 15일 오후 2시에서 멈춰 있었죠.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달력 확인이었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진수가 없어진 지 며칠째인지, 100일째 되던 날, 100일 잔치를 못 해준 게 떠올라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1000일째 되던 날은 진수 돌 때 떡을 못 돌린 게 생각나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시장 노숙인들한테 나눠줬어요. 이게 제 방식이었어요. 진수를 기억하는 제 방식. 1978년쯤 됐을 거예요. 진수가 없어진 지 5년째 되던 해요.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아직 젊었죠. 재혼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시장 아줌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순이야, 너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해. 진수는 이제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진수가 돌아왔을 때 엄마가 없으면 어떡해요? 엄마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럼 진수가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1978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를 데리고 지나갔어요.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였어요. 파란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진수 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생선칼을 내려놓고 그 아줌마를 따라갔어요. 시장 안쪽으로, 골목으로 계속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그 아줌마가 돌아봤어요. 저를 보더니 왜 따라오냐고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죄송하다고. 아이가 제 아들 같아서 그랬다고. 그 아줌마가 화를 내면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시장 지나가는 아이들 중에
진수 같은 아이만 보면 따라갔어요. 어떤 때는 엄마들한테 혼나기도 했어요. 왜 남의 자식을 쳐다보냐고. 어떤 때는 아이가 울면서 도망가기도 했어요. 무서운 할머니라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1985년쯤이었을 겁니다. 시장 옆에 새로 만두 가게가 생겼어요. 할매 손만두라고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그 할머니 성이 박 씨였어요. 박말순 할머니. 처음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냈어요. 같은 시장 상인끼리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항상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마다 뭔가 움찔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았죠. 그 할머니가 바로 제 아들을 데려간 사람이었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15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됐죠. 그리고 1995년이었어요.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박말순 할머니 집에서 큰 소리가 났대요. 말순 할머니랑 아들이 싸웠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박 할머니한테 아들이 있다는 걸. 이름이 박민호, 24살이래요. 만두 가게를 같이 한대요. 한 번은 그 청년을 봤어요. 키가 크고 왼손잡이더라고요. 만두를 왼손으로 빚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요. 그 청년이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그런 표정.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2010년쯤이었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장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박 할머니가 요새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데요. 눈물로 기도한대요. 저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나? 건강이 안 좋은가? 한 번은 교회 앞에서 박 할머니를 봤어요.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얼굴이 눈물 범벅이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박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빠르게 지나가 버렸어요.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2015년쯤이었어요. 박민호 씨가 결혼했습니다. 시장에서 청첩장을 돌렸거든요. 저도 받았어요. 청첩장을 보는데 가슴이 이상했습니다. 박민호 1971년 4월 5일생. 잠깐만요. 1971년 4월 5일? 그건 진수 생일이잖아요?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겠죠. 4월 5일생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시장 장사가 안 됐어요. 사람들이 시장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저는 매일 나갔습니다. 진수가 돌아올까 봐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장사했어요. 손님이 하나도 없어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어떤 날은 박 할머니도 나왔습니다. 둘이서 썰렁한 시장에 앉아 있었죠. 한 번은 박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순희 씨. 그러더니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네 하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 눈빛이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2024년 초였어요. 박말순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래요. 말기래요. 시장 사람들이 모여서 병문안을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 할머니는 너무 말랐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 왜 우세요? 박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순희 씨, 미안해요. 네, 뭐가 미안하세요? 박 할머니가 입술을 떨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시간이 됐다고 나가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박 할머니가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2024년 11월 박말순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저도 조문을 갔죠. 영정사진 속 박 할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슬퍼 보였어요. 상주석에 박민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54살이 된 중년 남자였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나 봐요. 제가 조문하고 나오는데 민호 씨가 절 불렀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시장에서 저를 본 적이 있으니까요. 네, 뭔데요? 제가 돌아섰어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드리래요. 꼭 전해달라고. 봉투를 받았어요. 두꺼운 봉투였어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보세요. 그리고 연락 주세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더 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장례식장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떨렸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작은 보자기가 있었어요. 먼저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쓴 순희 씨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저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이라고 했어요. 죽기 전에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순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51년 전 1973년 7월 15일 제가 순희 씨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편지를 읽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뭐라고요? 다시 집어들어서 읽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시장 근처를 지나가다가 울고 있는 아이를 봤습니다. 파란색 멜빵 바지를 입은 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만 셋을 낳아서 시댁에서 구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이 아이를 데려가면 제 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이를 안고 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시골 시댁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아이는 계속 엄마를 찾으며 울었어요. 저는 아이를 달래면서도 속으로 죄책감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이미 시댁에 도착했고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그 아이는 박민호가 됐습니다. 순희 씨 아들 이진수는 박민호가 됐어요. 저는 51년 동안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민호를 키우면서도 항상 생각했어요. 진짜 엄마는 어디서 울고 있을까? 진짜 엄마는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민호를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최소한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악몽을 자주 꿨어요. 생선 냄새만 맡으면 울었어요. 왼손을 쓰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강제로 오른손을 쓰게 했어요. 그래도 민호는 왼손잡이예요. 그리고 민호 왼쪽 귓불에 점이 있어요. 저는 그 점을 빼려고 했지만 민호가 너무 울어서 그냥 뒀어요. 용서해 달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민호는, 진수는 잘 자랐어요. 착하게 자랐어요. 만두 가게를 물려받아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있어요. 준희 씨 손주가 둘 있어요. 민호한테는 아직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이 편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준희 씨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민호한테 진실을 말해 주세요. 모든 게 제 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말순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51년 동안 제 아들이 5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선 팔 때 진수는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쳤을까요? 혹시 눈도 마주쳤을까요? 그런데 몰랐습니다. 서로 몰랐어요. 그리고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옷가지가 있었어요. 파란색 멜빵 바지, 노란색 티셔츠. 진수가 그날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51년 전 그날 진수가 입었던 옷을 꺼내서 얼굴에 댔어요. 이제 진수 냄새는 안 나요. 세월이 흘러서요. 하지만 제 기억 속 그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아기 비누 냄새, 땀 냄새, 우유 냄새. 소리 없이 울었어요. 진수야, 우리 진수야. 엄마가 찾았어. 51년 만에 찾았어.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까 목이 너무 메어서. 그리고 이야기도 너무 길어졌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 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2편으로 찾아뵐게요.